스마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부동산 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시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반티스에서 근무하시는 조성용 대표를 모시고 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권영철 씨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용 씨, 투자라 하면은 사람들이 대개 이 부동산을 생각하는데 네. 왜 부동산입니까? 예, 저 부동산 투자가 다른 그 투자 프로덕트에 비해서 매력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그 전문가들이 그 서베이를 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밑에는 그 위험도를 보여준 거고 위로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수익성을 보는 건데요. 이 빨간 동그라미가 카나다의 전체적인 부동산 수익률입니다. 예. 12%가 평균인데요. 예. 그 위험도로 볼 적에는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그 말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프로덕트입니다. 가장 끝에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스탁 마켓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리스크가 가장 높다 그러죠. 근데 리턴은 부동산보다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이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다음 차트에서는 또 어떤 이 프로덕트들이 더 위험도도 낮으면서 리턴이 좋은가 보면은 그 아파트와 리테일 그 부동산이 가장 그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하나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 전문 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선호하느냐 서베이를 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큰 쇼핑몰입니다. 예. 요울데일이라든지 뭐 이튼 센터 그런데 그건 이제 큰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고 작은 플레이어들한테는 어떤 것이 매력이 있느냐 하면은 멀티플 인더스트리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산업용 플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슈퍼마켓이 앵커로 있는 그 플라자들이 선호되는 프로덕트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이게 1, 2, 3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위험도 높은 거는 이 시외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위험도가 다른 게 높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낮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종합해 보면은 결국 투자하면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뭐 사업도 하나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증권 시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안전도가 제일 높은 게 부동산이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찬용 씨를 모시고 좀 얘기를 해봤지만은 지금 지난 한 10년간 이 캐나다의 부동산 마켓이 굉장히 어떻게 뜨겁다고 말할까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이 돼 왔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사고 팔고 이런 그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메이저 플레이어 누가 이런 것들을 큰 손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한번 그 근래에 매매된 그 매물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고 스트레에 있는 그 갤러리아 슈퍼마켓이 있는 갤러리아 플라자가 있는데요. 예. 이게 2006년도에 29밀리언에 팔렸습니다. 이 대지가 한 10에이커 정도 되는데요. 이 임대 면적은 12만 스퀘어피트. 근데 이것은 이제 리버티 디벨롭먼트라는 그 개발 주식 회사인데 그 컨도와 플라자들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앞으로 거기에 그 고층 컨도를 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리젝트를 당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 땅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2,900만 불이라는 그 돈이 비싼 가격이라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죠? 근데 고층 컨도를 짓고 나면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또 보면은 이거는 버언밀 그 쇼핑 가시는 분들은 버언밀에 있는 이거는 그 선라이프 보험회사가 이 52밀리언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 회사는 게이클랜이라고 조그만 개발 회사인데 이것을 그 몇 년 전에 한 14에이커 정도를 에이커당 70만 불을 주고 땅을 사서 건물을 13만 6천 스퀘어피트를 줘서 거의 고되는 장사를 한 이 프로덕트입니다.
그 다음 차트를 제가 또 보여드리면 요거는 영하고 레슬리하고 요르크 밀스 롱고 슈퍼마켓에 있는 플라자인데요. 예, 쇼핑 플라자. 예. 이것도 그 이 퍼스트 캐피털이라고 카나다에서 가장 큰 플라자 개발 투자 회사 중에 하나가 샀는데요. 예. 37.6 밀리언을 주고 샀습니다. 예. 7.6 에이커 정도. 예. 418불입니다. 스퀘어풋당. 예. 이거도 살짝에는 상당히 비싼 편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수익 몇 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2년 전인데 이것도 제너렉스라고 아주 젊은 이 친구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 MIT에서 부동산 석사학위 받고 그런 다음에 이 개발 쪽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이 로케이션이 그전에는 산업용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맞습니다. 싸게 사가지고 다 허물어버리고 플라자를 져서 이 플라자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습니다. 제가 또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노스욕에 이제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도 기관 투자가들끼리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매매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차트도 보시면은 이건 영하고 셰퍼드에 있는 오피스 빌딩인데요. 여기에는 그 온태리오 부동산 개발 공사라든지 하인즈, 뭐 쉘 캐나다, CCH 그 큰 테넌트들이 있는 빌딩인데 이것도 53 밀리언에 매매가 됐는데 캡 레이트, 그러니까 수익률은 5.8%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테넌트들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퀘어풋을 따지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퀘어풋당 200불 정도를 준 거기 때문에 핫 마켓이면서도 스퀘어풋당 200불 주고 이러한 빌딩을 살 수 있었다는 거는 딜이 좋았다고 봅니다. 이 마을감, 그 다음 차트 보면 마을감 하이웨이 7하고 404 있는 데는 여기서도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끼리 큰 매물들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큰 사람들만 아니냐. 작은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사가의 버넘스 로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725번째입니다. 이 셀러는 중국 사람이었고 바이어는 중동 사람이었는데 올해 이 매매됐습니다. 이 1에이커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지만은 거기에 7,700 스퀘어피트, 버거킹하고 스피디 머플러 테넌트 딱 두 개 있는 건데 2.95 밀리언에 매매가 됐습니다. 스퀘어피트당 380불. 싼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테넌트들이 든든한 테넌트들이니까 이 모기지는 뱅크먼츠에서 이 5.57%에 5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딜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스퀘어 푸리지는 지금 빌딩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땅 면적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현재 플라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 임대 면적, 그러니까 빌딩 면적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 땅이라 그러면은 두 가지로 설명. 하나는 그 땅 면적 스퀘어풋에 얼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uildable square foot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고층 빌딩이 들 적에는 여기 10,000 스퀘어풋에 10층을 주면은 10만 스퀘어풋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buildable squarefoot당 50불이다, 100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buildable square foot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그걸 용적률이라고 용적률, 말합니다. 뭐 건폐율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뉴마켓에서 팔린 것도 하나 보는데 새로 거의 진 플라자인데요. 이 셀러는 유태인이었고 바이어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왜냐면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 전화가 오시면은 뭐 한 2 밀리언, 3 밀리언짜리 플라자들을 많이 찾으시니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요거 한 1에이커 정도의 빌딩 면적 한 10,000 스퀘어피트. 그리고 테넌트든 5개. 근데 이게 2.29 밀리언에 매매가 됐습니다. 스퀘어풋당 229불. 상당히 좋은 가격이에요, 이건 참 잘 산 거예요. 왜냐면 테넌트도 칸트리 스타일, 퀴즈노스, 샌루이스, 컨비니언스 이렇게 있었는데 괜찮은 면에 뭐 아주 트리플 A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블 A라고는 쳐줄 수 있을 정도고 컨비니언스 플라자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또 보면은 윗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새로 진 건데 이거는 3.79 밀리언에 스퀘어풋당 250불 정도의 매매가 됐습니다. 그 대신 여기는 새 빌딩이지만은 테넌트는 전부 거의 이름 없는 테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찾는 트리플 A 테넌트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을 보면은 땅 면적이라든지 테넌트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 다음에 앞으로 경쟁이 더 들어올 수 없는 여러 가지 그거를 감안해서 바이어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사기 때문에 대부분이 매매되는 가격은 시중 가격입니다.
예. 조성용 씨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동산업에 종사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고 네. 또 한국에서 여기 오실 때 어린 나이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말도 아주 잘하시고. 네, 근데 혹시 물론 뭐 한국말 잘하시지만은 그 혹시 한국 분들, 네. 한국 마켓에서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 소비자가 한국 분들이니까. 예. 제가 그전에는 한국 기업들하고 주로 딜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대우자동차, 예. 그 외에도 뭐 한진해운이라든지 예. 뭐 관광공사 이런 데 딜들을 제가 주로 많이 하다가 한 2, 3년 전서부터 코리안 마켓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제가 한 25년을 했는데 한 첫 번째 12년은 디벨롭 쪽에서 일했고 이제 예. 브로커 쪽에 이제 한 12년이 넘었는데요. 예. 요새 이제 코리안 마켓을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제가 실제로 요새 한국 분들이 사고 파는 그 매물들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 분들은 어떤 거를 지금 사시고 파시고 계신지.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제가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매매는 항상 마켓은 바이어가 셀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전트는 중간에서 우리 최대한의 우리 의무를 다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영하고 스틸에 있는 그 리테일 빌딩입니다. 센트럴 포인트 몰 건너편인데요. 예. 이 셀러는 중동 사람이고 바이어는 코리안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매매 가격이 2.75 밀리언에 됐는데요. 예. 땅은 0.21 에이커로 상당히 작은 편이고 예. 빌딩은 9,000 스퀘어피트입니다. 예. 스퀘어피트당 한 306불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 그 로케이션에 비해서 괜찮다고 봅니다. 예. 2006년도에 팔렸는데요. 예. 뭐 론도 빌딩이 좋으니까 외환은행에서 한 1.82 밀리언을 파이낸스를 해준 빌딩. 예.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근래에 이제 매매된 빌딩은 이거는 이제 그 토론토 비치라는 동네가 예. 있죠. 퀸스트리 이스트. 그 판사는 그리스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이거를 이 빌딩은 실제로 작아요. 예. 그러니까 대지가 작은데 빌딩 5,500 스퀘어피트, 식당까지 겸해서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2.5 밀리언을 주셔서 스퀘어피트로 계산하면 상당히 비싸요. 455불입니다. 예. 근데 이 동네가 상당히 활발한 동네입니다. 예.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셀러가 벤더 테이크백 모르게지 1년 동안을 해줬습니다. 예. 한 6.5% 정도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영하고 스틸의 100번지, 100 스틸 웨스트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동네. 이거는 땅은 포함되지 않은 리스홀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한 50년 후에는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빌딩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빌딩을 그러니까 돌려줘야 땅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보면은 4 밀리언을 주고 샀거든요. 예. 그럼 스퀘어피트당 73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에 딱 보면 어마어마하게 싸게 샀구나. 예. 왜냐하면 땅값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싼 것입니다. 예.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 스탁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인컴만 보고 사는 그 사신 분은 그거를 어떤 목적에서 지금 조금 아까 물론 뭐 하나의 투기 비슷하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400만 불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앞으로 리스가 랜드리스라고 합니까? 네, 그거를 랜드리스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다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계산을 다 하시고 다 사셨겠죠.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리스가 50년이 남았으면 50년 동안의 캐시플로우 프로젝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을 적어도 12%가 나오느냐를 계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캡레이트 6%, 뭐 5%, 7% 이렇게 하는데요. 부동산은 인컴과 캐피털 게인스를 합쳐야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인컴은 6%로 해도 매년 땅값이 6%씩 올라주면은 12%를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땅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그 용도가 바뀐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20%, 30%씩 벌리는 그러니까 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간 15%, 연간 20% 이렇게 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 2005년도에 한국분이 그 셰퍼드하고 덤밸리 파크웨이에 있는데 예. 그 팀호튼 스피디하고 그 이 식당이 있는 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예. 아마 길게는 아마 컨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신 거고, 근데 아직은 팀 홀튼의 리스가 길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예. 그 전에 하려 그러면은 팀 홀튼을 소위 말하면 바이아웃을 해야 돼요. 그렇죠. 리스를 예. 미리 예. 페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컨도 마켓이 좋다 그러면 바이아웃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컨도 마켓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아마 좀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로케이션은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북쪽에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이니스필이라는 그 조그만 그 나이스한 타운이 있는데요. 여기도 그 맥주 가게 비어 스토어가 있는 2에이커 되는 땅에
플라자를 한국분이 사셨습니다. 2006년도에. 이런 플라자들은 마켓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때는 이 커머셜 전문하는 에이전트들을 잘 통해서 하셔야 되고, 이 동쪽으로 가서는 오시아 같은데 가스스테이션과 맥스밀크가 있는 플라자 같은 것을, 이거는 파신 분이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이어는 인도계 사람입니다. 1년에 가스 볼륨 한 6.5 밀리언 리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스가 3.125 밀리언에 매매가 되는데 좀, 비싼 편에 팔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맥스가, 리스가 2007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바이어가 초이스가 있습니다. 렌트를 확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 맥스 스토어를 자기가 테이크오버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 가격보다는 더 많이 비싸요. 주고 산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샤와 위에 있는 클래ring턴 타운에 이거는 한국 분이 은퇴하시느라고 그 매매하셨는데 바이어는 그 메이저 리테일러가 컨비니언스 리테일러가 샀습니다. 1.5 밀리언 정도에 샀는데요. 가스 볼륨 5 밀리언 리터에다가 땅은 0.85 에이커 정도. 그리고 아파트가 3개 있고. 그리고 컨비니언스 매매가 괜찮아요. 주 매상이 한 2만 불 정도. 그다음에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 활성화 시키려고 그 리테일러가 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빌에 있는 가스스테이션과 플라자. 여기는 또 맥스도 있고, 카뎃 드라이 클리너, 그 다음에 윙, 그 다음에 하나 빈자리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 간에 매매가 됐습니다. 스토빌도 상당히 좋은 타운입니다. 2006년도에 2.1 밀리언에 팔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벤더 테이크백을 셀러가 좀 좋습니다. 왜냐면 벤더가 좀 클린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플라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께도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국 분들도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굉장히 그 트랜잭션이 꽤 커머셜 쪽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한국 분들, 한국 마켓을 보면은 되게 아직도 영세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슨 이렇게 큰 거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렇다면 여기 캐네디안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한국말로 큰 손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부동산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그냥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돈 벌기가 좀 힘듭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잘 해야지 머리를 써야지 되는데 제가 스크린으로 한번 이 큰 플레이어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를 사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미완성한 그 물품을 사서 만드는 거죠. 투자를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하나 제조업과 비슷한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메트로 쪽에 땅들을 사는 거 보면은 덤밀스하고 요크밀스에 그 노스타라는 회사가 4.5에이커를 에이커당 1.46 밀리언 주고 샀습니다. 이제 여기에 땅값을 제가 약간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커머셜 땅들은 대부분이 에이커당 1 밀리언에서 2 밀리언 정도의 매매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건물을 짓고 나서 렌트를 받을 적에 타산이 와서 적어도 디벨로퍼는 투자해서 연간 15% 이상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30%, 40%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크밀스하고 레슬리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가 근래에 14에이커를 에이커당 1.39 밀리언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그 레이크 온타리오 쪽으로 지금 현재 필름 디스트릭이라 그래가지고 이스턴 애비뉴라는 데인데요. 이 이름을 기억해요. 스마트 센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센터라는 회사는 80년대에는 아주 작은 조그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런 스트릿 플라자 같은 거 하던 그 유태인 형제였습니다. 고달달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그 레볼루션을 일으켰습니다. 리테일에. 소위 말하는 빅박스 몰들 있죠. 월마트니 뭐 홈디포 들어가는 이거를 가장 첫 번째 개발해가지고 큰 돈을 번 그룹입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 센터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많이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거기에 또 그 큰 거를 짓기 위해서 18에이커 정도를 14 밀리언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로케이션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레이크 온타리오 쭉 내려가셔가지고 약간 동쪽입니다. 그다음에 영하고 파크홈 이거는 노스역이에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노스역에 그 3.7에이커 컨도를 질 수 있는 땅을 맨키스가 또 근래 8 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에이커당 3.7 그러니까
8 밀리언을 준 겁니다. 에이커당. 예. 상당히 비싸게 준 가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격이 괜찮은 게 왜냐하면 그 고층 그 컨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컨도 땅이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에이커당 3 밀리언에서 4 밀리언 정도의 매매가 되는데 이거는 8 밀리언에 된 겁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낸 거네요. 높은 가격으로 아마 이 상당히 럭셔리하게 지려고 이거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맨키스가 포 시즌스 호텔과 함께 요르빌에 지금 새로 컨도를 그 이제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마 현재 토론토에서 가장 비싼 컨도로 알고 있습니다. 샹그릴라와 트럼프한 그 컨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스크린을 또 땅을 보면은 이 큰 손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방향을 보셔야 돼요. 메이저 맥켄지하고 웨스턴 로드 쪽에 가면은 스마트 센터가 그 8.7 에이커를 에이커당 1.2 밀리언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건 커머셜 분명히 또 파워 센터가 들어가는 동네고요. 그다음에 메이저 맥켄지하고 더프린에 가면 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HOPP는 온타리오 주의 전부 하스피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펜션 펀드입니다. Hospital of Ontario Pension Plan. 이 회사가 그 17 에이커를 에이커당 거의 밀리언씩 주고 이것도 커머셜 땅입니다. 그다음에 404하고 엘건 밀스 거기도 스마트 센터가 19 에이커를 여기는 에이커당 30만 불만 주고 샀어요. 이거는 왜냐 농토입니다. 그걸 조닝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렇게 해야지 프로핏이 훨씬 많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조닝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땅값이 거기서 벌써 1 밀리언에서 1.5 밀리언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웰링턴하고 레슬리, 어로라에도 스마트 센터가 34에이커 정도를 에이커당 32만 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토도 그 플레이를 잘 하시면은 돈을 많이 벌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농토를 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한국 사람도 농토를 사가지고 그걸 커머셜로 바꾸려면 조닝 취지를 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가능성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사람들도 혼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혼자서 만물 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페셜라이즈 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잘 두셔야 됩니다. 그 말은 부동산 에이전트도 잘 두셔야 되고 부동산 변호사도 잘 두셔야 되는 거고 은행도 잘 두셔야 되는 거고 회계사도 잘 두셔야 그다음에 아키텍트 여러 사람들을 코디네이션을 잘 하셔야지만 팀으로 일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원맨 쇼를 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게 차트가 많지만 제가 빨리 H&R이라는 회사도 지금 구입을 하고 SO도 현재 그 주유소가 어떤 분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분들 있지만은 SO도 지금 이 GTA 그 바깥쪽으로 이 땅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에이커당 커머셜 존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80만 불에서 밀리언 정도를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러던에 있는데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 4,522 메이저 맥켄지 저게 1.2 에이커를 에이커당 1 밀리언 주고 작년에 또 샀고 이거 다 가스스테이션과 그 카워와시 그리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카메드 버로크라는 길에 그 에소에서 또 에이커당 92만 5천 불 주고 2005년에 구입한 거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하세요. 리오켄. 그러니까 리테일들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리테일을 많이 썼는데요. 리테일은 리오켄, 스마트 센터, 아이번호 케임브리지, 퍼스트 캐피털, 캐딜락 페어뷰. 이 회사들이 무지하게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회사들로는 노을스역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리치먼드인데 매트러스. 그 다음에 이 베이비 서밋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인더스트리얼에는 올랜도라는 회사가 완전히 카나다에서 5번째 부자입니다. 부동산만 갖고 다른 거는 하나도 투자 안 하고 부동산만 투자하는데 그 미사가 쪽을 완전히 잡고 있는 회사가 올랜도라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땅들을 미리미리 사두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뭐를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차트 보시는 것 같이 이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을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얼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 스타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윤 씨 이렇게 캐나다에 이렇게 큰 손들이 부동산을 좌지우지하고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뭐 경제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나 뭐 그분들하고는 좀 뭐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네. 또 우리 한국 동포들도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벌써 시작한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조용히 계셔서 그런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스트래티지 자체는 실제로 쉽습니다. 실천하는 게 참 힘든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스트래티지를 제가 한번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많이 써 buy low, sell high. 예. 근데 이게 우리 휴먼 사이콜로지가 남들이 살 적에는 막 사고 싶어요. 그렇죠. 남들이 안 살 적에는 안 사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해요. sell low, buy high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남들이 많이 살 적에는 좀 기다리세요. 예. 남들이 안 살 적에는 빨리 공부하셔가지고 사시고. 그래서 예.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큰솔처럼 싸게 미리 샀다가 홀드를 하든지 디벨로퍼를 하든지 자 아니면 용도를 바꾸든지 해서 예. 머리를 써서 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zoning change,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리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체인지 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은 커스터머들 쇼핑 비헤비어가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정부가 큰 사무실을 얼른 옮기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카나다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한국에서도 인사이드 정보들을 캐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는 인사이드 정보를 캐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청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시청에 자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플래너들하고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꾸 보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누가 어떤 땅을 어떻게 사고 있는가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대충 그 그림이 보입니다. 예. 왜냐면 제가 개발 주식회사 일할 적에 하던 일들이 그 일들이었기 예. 때문에. 그리고 뭐 간단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돈을 못 벌어요. 예. 남들하고 뭔가는 잘하고 뭔가는 다른 걸 하셔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스트래티지는 쉽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같은 것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예. 플라자도 하고 뭐 인더스트리얼도 하고 오피스도 하고 뭐 호텔도 하고 다 뭐 돈 되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하나의 포커스를 두셔야지 됩니다. 한 우물을 팔아. 예. 근데 회사가 무지하게 커지면은 사람들을 써서 레지던셜 디비전, 호텔 디비전, 플라자 디비전 따로 두실 수 있어요, 그때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까지 가기 전에는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프로덕트에서는 가장 좋은 거고. 예. 그러면 어느 마켓, 다운타운을 사느냐, 그렇다면 리치먼드를 사는 게 나으냐, 키치너 워럴로 가는 게 나으냐. 그거는 부동산은 어느 동네에서도 돈을 벌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어떤 데가 좋은가는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한 곳에 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는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가, 직장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예. 산업이 얼마나 팽창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정부 기관 같은 것이 팽창,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큰 데가 좋다, 작은 데가 좋다,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항상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권영철 씨도 이 부동산 업계에 굉장히 오래 종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 분들 그 상업용 쪽으로 어떻게 많이 문의가 오나요? 많이 오죠. 예.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은 그런 문의가 오고 또 자금의 흐름이 지금 예. 커머셜 쪽으로 많이 지금 예.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그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물론 시청자들도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요새 그 레지덴셜이건 커머셜이건 마켓이 굉장히 그 과열 상태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점을 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조성영 씨. 네. 이게 뭐 점치라 그랬는데 점을 제대로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 카나다의 89, 88, 89, 90년 초대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미스했습니다. 예. 네. 그때 딴 하나의 경제학자만이 88년도에 크래시 걸 거라고 점을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직도 제프 루빈하고 CIBC 경제 담당 유명한데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카나다는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으로 보면
그 이 네 가지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은 하나는 이제 컨트랙션이라 그러고 내려가는 쪽이고 하나는 리커버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로스가 있고 머추러레이션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로스를 지금 한 2, 3년 동안 벌써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머추러 스테이지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지를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항상 뭐냐면 지나가야지만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적인 그 에코노믹 포스들한 것을 보면은 달러가 지금 세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카나다가. 그다음에 제조업이 그래서 자꾸 뺏기거든요. 인도라든지 중국에 뺏기고 그다음에 인터스트 레이트이 이제 살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항상 이게 서플라이 디맨드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서플라이를 막 열심히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서플라이다 보니까 오버 서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슬로우 다운이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낮고 그러니까 돈들을 빌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빚들을 많이 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캐네디언들의 빚을 보면은 빚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잘 나가니까 이제 상당히 자신감들이 많은데 항상 그 뭐랄까 그 자신만만할 때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런 것들이 그다음에 셀러 엑스펙트인가 팔라고 그러면 팔라고 그러는 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무지하게 세요. 그 막말하면 튕긴다 그러죠. 튕긴다. 근데 그 말은 이게 벌써 이 마켓이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꼭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마켓에서도 그 살 수 있는 거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인을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어로는 tree는 보이는데 forest가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 사인이 어떤 사인들이 현재 있냐면 바이어들이 라인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살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물건 하나 나오면 비딩이 10개씩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저도 좀 오늘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브로커들이 상당히 좋은 스태티스틱만 막 보여드립니다. 뭐 작년에 비교해서 20%가 뛰었다. 뭐 매매가 뭐 그냥 작년에 비교해서 50% 더 많이 팔렸다. 그 말은 벌써 이 사인이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뱅크에서 돈을 쉽게 빌려주고 그다음에 뉴 빌딩들이 막 올라가는 게 눈에 막 보여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요번은 전번하고 다르다. 이것이 다 이 슬로우 다운에 오는 거에 증조를 보이는 사인입니다. 오늘 참 많은 정보를 이 짧은 시간에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으니까 그걸 소화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기회에 우리 한번 조성룡 씨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레커먼데이션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무슨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치기로 하죠. 이 부동산에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잘 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하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부동산 브로커지만 저희는 마케팅 앤 세일즈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 왜냐면 오신 지 얼마 되면 사는 거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데 사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커스를 잡으셔야지만 좋은 물건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팀으로 일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올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벤티스 대표 조성룡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